H성형외과 김원주입니다. 또링뽀리님 안녕하세요. H님 안녕하세요.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붓기 플러스 열감 플러스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부작용인가요? 열감이라는 것이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가슴 수술한 지 일주일째인데 가슴이 너무 붓고 빵빵한 느낌, 땡기는 느낌인데 셀프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에 라면 먹고 아침에 일어난다. 붓죠? 땡땡하죠? 근데 그게 수술을 했을 때 다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의 순환이나 적응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수술 6주째입니다. 가슴에 아기를 안고 있는 느낌입니다. 말랑말랑해지는 건 언제쯤이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술하고 한 2년, 3년이 됐는데 원장님 왜 가슴이 아직도 딱딱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사용했던 보형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만져보니까 말랑해요? 안 말랑해요? 네, 말랑해요. 지금 여기랑 느낌 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캉함은 정말 자연 말캉함. 근데 가지고 있던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것도 분명히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가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형물 가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가슴 성형 겨절 후 운전할 때 무리가 있을까요? 출퇴근에 걱정이 되네요. 제가 이것도 항상 설명드린 거죠. 수술하고 당일부터 하나도 안 아파서 일상생활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운전을 해요. 갑작스럽게 맞은편에서 차가 들이닥칩니다. 나는 핸들을 급작하게 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보형물이 들어왔어요. 피막이 찢어집니다. 피차겠죠.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변수들을 당연히 줄이는 게 좋겠죠. 차를 타고 출퇴근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겨절로 가슴 수술 7주 차인데 팔을 90도 이상 들면 겨드랑이 가운데 힘줄 같은 게 올라오면서 찌릿찌릿 당기는 게 괜찮을까요? 대흉근이 이렇게 있고 이두박근, 삼두근 다 근막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당겨지게 돼요. 근막들이 당기니까 그 힘줄들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겼을 때 그 힘줄 이렇게 눌러서 마사지하면 어느 순간 뚝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앞으로 하는 게 좋고 통증이 점점 줄어들면 되는 겁니다. 가슴이 가끔 찌릿한 느낌은 앞으로도 계속되나요? 찌릿한 거는 신경들이 다시 재생 들어가는 거, 중요한 거, 그게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느냐, 주기가 점점 짧아지느냐. 대개는 강도가 줄어들고 주기가 길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 가슴 수술한 지 2달이 됐는데 붓기 플러스 열감 플러스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가라앉았다가 또 그랬다가 해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혹시 부작용인가요? 통증은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시점,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럴 수 있고, 열감이라는 것이 전체 몸에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배의 열감과 여기가 좀 다르네? 그럼 뭔가 여기에 피 순환이 좀 많이 되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양쪽을 달리 한번 만져보세요. 차이가 있을 때 그게 국소적으로 염증이 있다면 지속적인 장액종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피가 찬 건 아닐 것 같고요. 가슴 수술 후 장액종이 초기에 치료가 안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사실 초기에 장액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피막이 형성이 돼야 생기는 것이고, 피막이 형성되는 건 수술하고 보통 3주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주 차이 갖고는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대개는 그냥 어느 정도 흡수가 돼요. 근데 많은 장액종이 있다 보면 장액종도 물이기 때문에 고이면 썩을 수가 있거든요. 염증이 생기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가슴 수술한 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촉감은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은 평소보다 더 단단하거나 어느 때는 더 부드럽습니다. 네, 맞아요. 몸 컨디션이 좀 다릅니다.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곤했을 때는 좀 더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더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트랜스젠더 가슴 수술 후기는 있으시던데 남성에서 여성으로서의 성형 후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성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적으로 가슴 조직이 많으니까 조직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거를 하게 되면 밑선을 제거해야 되는데 흉터가 남죠. 근데 안에 있는 것만 다 제거를 하고 유륜을 다시 갖다 붙이는 수술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유륜 자체를 뗍니다. 그리고 여기 피부를 밑선을 저기서 T자로 당겨서 이렇게 흉터는 T자로 남기고요. 그 다음에 유두를 새로운 위치에 갖다가 붙여요. 수술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운 수술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만 회복을 하고 복구하는 건 정말 힘들다. 예를 들어 메일 투 피메일은 가슴을 키웠어요. 제거만 하면 끝나는 거, 피부 좀 늘어져 있는 거 말고. 근데 이거는 흉터를 해서 가슴 조직을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수술 과정 자체는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수면 마취가 위험하다, 수면 마취도 충분히 안전하다, 의사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 이것도 제가 항상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수면 마취가 했을 때 내가 마취에 대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잘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한 건데 그 의사가 그걸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제가 처음에 수면 마취를 자신 있게 하게 됐던 거는 성형외과 하기 전에 마취과를 할 생각이 좀 있었어요. 성형외과 하면서도 파견을 했었고 마취과를 어떤 응급 대처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다르다. 원장님께 밑산 가슴 수술 받은 지 1년 5개월이 돼가네요. 수술 후 정기검진 잘 갔고 환자 본인이 해야 될 것들 잘 지키고 이것들만 잘 지켜도 정말 자연스러운 가슴과 말랑함, 아름다운 라인, 더 없는 자신감 등등 최고의 가슴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좋은 그 답글을 주시는데 통증이라는 게 결국은 점점 심해지느냐 안 심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완전히 잊고 지낸 게 언제 지점부터 그랬는지 그 과정들을 수술했던 분으로서 좀 답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